네, 주소연 어학원 부원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촬영할 동영상 내용은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학생 학년에 따른 주소연 어학원 학습과정의 매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데 주소연 어학원에 입학했을 때 어느 정도 코스에서 시작이 돼야 적절한가요? 또는 어느 코스가 중3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완성되어야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수 있나요? 외고를 입학하려는데 어느 정도까지 코스를 이수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참 대답하기가 난해합니다.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레벨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도 학년이면은 이 정도 코스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 코스에서 어떻게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가 되고, 하나하나를 풀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학생이 어느 레벨인지, 또 입학해서 어느 정도 무난하게 코스 진행을 할지, 또는 생각보다도 월등해서 코스를 막 중간에 레벨업하면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러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 학년에서 이 정도 코스가 완성이 돼야, 이 정도 레벨이 완성이 돼야 이 정도의 목표점이 해결될 수 있다. 한번 가이드는 제시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밑에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1월, 초등학교 5학년 7월, 어느 코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전제가 있어요. 이 학년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목표점에서 다르죠. 목표점에서 다르거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영어를 제대로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개념이 있고, 여기 지금 위에 목표 설정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1, 2, 3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 우리 아이는 외고 또는 국제고 또는 좋은 자사고 여기에 입학시키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어디까지 준비가 돼야 되나요? 그리고 2항 일반고 진학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말까지 영어를 잘 완성해 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에 그렇게 시간을 뺏기지 않고도 내신 영어 시험에서도 1등급, 수능 최종 본고사에서도 1등급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목표점, 그리고 세 번째는 1항, 2항 같이 특정화된 목표는 없는데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영어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힘들게 시간을 내고 부모도 힘들게 학원비와 시간을 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어 교육이 제대로 돼서 2년, 3년 후에 영어 교육이 쭉 진행된 다음에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영어 학습이 진행됐었기를,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원한다.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목표점을 일단 설정하고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주소연 어학원의 학년 대비 코스 매칭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상황에서는 꼭 입학하라는 전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어 교육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좀 여기만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실제 실력이 생각한 것만큼 완성돼 가고 있는지 그거는 좀 알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가이드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 가이드 동영상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 우리 이런 어떤 예를 들면 1항이나 2항이나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 몇 월 달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주소연 어학원을 따지면은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과연 그 정도 실력이 될까? 그냥 입학시험만 보시면 되잖아요. 입학시험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실력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어 교육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마다 가서 테스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7월에 별원,
6학년 1월 정도에는 카운트. 지금 시간이 그만큼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절한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와서 레벨 테스트 보고 카운트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5학년 7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배런이 나왔어요. 괜찮구나. 좋습니다. 학습을 계속 진행했어요. 6학년 1, 2월 달에 와서 시험을 봤어요. 똑같게 배런이 나와요. 카운트가 안 나와요. 이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배런까지는 어떻게 완성이 잘 됐는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는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고민을 하고 이거 꼭 주소연 어학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더 수정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고민하고 학습의 어떤 방법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분석 기준으로 가이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라인은 주소연 어학원의 각 과정을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하고요. 이랬을 때 위에 1항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학만이 아니죠. 입학하고 입학 후에 영어 과목에 대한 성적이 확실하게 인정받고 높기를 원한다.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게 돼야 입학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같은 데 들어가서 최하위권을 맴돌려고 입학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어울려서 나도 시너지를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한 능력이 받쳐줘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중학교 때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된 학생들이 들어간다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럼 그 준비된 학생들과 서로 경쟁하면서 더 올라가는 거고 이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주소연 어학원은 UNK, 나이트 요 단계가 있습니다. 나이트는 정규과정이고요. 이 정규과정 시스템을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바로 정규과정을 시작했다가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서 UNK를 만들었어요. 교재나 수업, 과제 시험은 똑같습니다. UNK나 나이트가. 단 학습 시스템이 나이트 정규반에 비해서 UNK가 좀 많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약화되어 있다고 할까? 그래서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참 좋아요. 그렇다고 성과가 훅 떨어지느냐? UNK에서 열심히 처음에 적응할 때는 힘들어도 정규 나이트보다는 UNK가 적응하기가 좋거든요. 자, 적응할 때는 좀 편하게 적응한 다음에 적응 끝나고 한 달, 두 달이면 적응이 돼요. 본인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매월 발표되는 종합성적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UNK 과정이 끝나잖아요. 정규 나이트 과정을 최고 성적으로 끝내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UNK 끝나고 나이트가 아니라 UNK 끝나고 바로 배런으로 레벨업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UNK와 나이트를 한 라인에 둔 겁니다. 나이트에서 시작해도 충분하다 싶으면 나이트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부담스럽고 학습년이 어린다든가 학습력이 아직 안정화 안 돼 있다든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또 주변에 주소연 어학원이 너무 막 힘들다, 막 무섭다, 막 이런 어떤 과대하게 퍼지는 어떤 소문 때문에 겁을 먹고 있다. 이러면은 나름대로 편안하게 UNK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 두고 열심히 하면 나이트에서 완성해서 배런으로 넘어가나 UNK에서 완성해서 배런으로 넘어가나 같다. 저는 경험상 결과값을 봤을 때 충분히 비슷하거든요. 배런으로 UNK에서 성적 좋은 학생이 넘어갔을 때 잘 다녀요. 안정되고 데이터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한 라인에 뒀는데 일단 초등학교 5학년 1월 정도에 UNK나 나이트를 시작했을 때 중3 8월에서 12월 사이에 최종 탭스 라인 10개월, 12개월 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누락 없이 진행한다는 전제로.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1월부터 시작을 하게끔 제가 매칭을 해 놓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말까지는 최종 탭스 과정 10개월, 12개월 차까지가 끝나는 거로. 탭스 과정은 24개월 차예요. 주소연 어학원의 탭스 과정은 24개월인데 24개월을 다 완성하고 그래도 계속 이어서 가고 참 좋은데 저는 최소 기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탭스 과정의 12개월 차, 절반이죠.
그 정도까지가 완성되면 외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뭐 자사고를 가든 국제고를 가든 영어 과목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실력이. 절대 안 밀립니다. 이거는 증명된 거고 수많은 선배들이 그 증빙을 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설왕설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다? 가짜다? 아니 논란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뭐 선배들이 다 증명을 했던 거라서. 그래서 그 정도 라인을 원하면 요렇게 매칭이 시작돼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1월 정도에는 UNK나 나이트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7월달 되면 배런이 되겠죠. 자, 이 배런도 6개월 과정이에요. 그러면 배런 과정이 5학년 7월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6개월 과정이 지나고 나면 6학년 1월이 돼요. 또 1, 2월 정도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카운트라는 정규 3단계가 시작이 돼요. 이 카운트 과정은 약 7개월 정도 되거든요. 과정이. 그러면 요 3개의 과정을 합쳤을 때 약 19개월. 19개월이면은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요렇게 완성이 되고 6학년 약 8월에서 9월 사이에 카운트까지가 끝나겠죠. 요렇게 완성이 되는 게 중3까지 탭스 12개월 차를 끝낼 수 있는 진행 과정이에요. 실제로 이 라인을 탁탁탁탁 넘어갔을 때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1월에 카운트 정도로 시작하면 영어를 참 잘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도 투자됐고 1학년서부터 지금 6학년 현재까지 엄청나게 영어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카운트가 아니라 그 이상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실제로 그만큼 투자를 했고 자신이 있으시다면 여태까지 진행한 영어 교육에 최소한 입학시험을 보고 이 라인이 나오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소연합학원에서 UNK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UNK서부터 시작해서 약 19개월,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상황이 완성이 되냐면 문법 파트 각 과정별로 쭉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법 전 파트가 3회 학습이 확인되고 배우면은 테스트를 진행을 하니까 확인 테스트까지도 3회 반복하면서 지나갔겠죠. 약간씩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어집이 각각 있다고요. 나이트 단어집, 배런 단어집, 카운트 단어집 이렇게 단어집이 있는데 실제로는 단어집이 카운트 끝까지 진행되면은 나이트, 배런 중등, 그 다음에 카운트 수능 해서 3권 정도의 단어집이 암기가 되고 암기 테스트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 교재가 6개월 과정 정도면은 한 3권 정도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한 9권 정도 되겠죠. 9권 정도에 해당되는 교재 속의 독해가 과제로 수업으로도 진행되고 과제로도 진행이 되는데 이 주소연합학원 같은 경우는 정규 과정에서는 독해가 분석 독해고 과제 제출 시에 이 선이 주어져 있어요. 통과, 그러니까 제출 기준점이 있어요. 총 뭐 20문항에서 마이너스 5개, 6개다. 거기서 하나라도 더 틀리면 제출이 안 돼요. 그럼 미제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전체 다 제출이 완료되면서 이 독해 과정이 완료가 된다. 단어 찾는 거, 그리고 지문을 꼼꼼히 해석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어떤 독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청취 같은 경우는 주소연합학원은 청취 같은 경우에 문제 풀고 받아쓰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 디테이션 받아쓰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이 쭉 있잖아요.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빈칸 이런 식이 아니라 띄엄띄엄띄엄 단어가 적혀 있고 거의 다 빈칸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전문장을 받아쓰다시피 하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요. 받아 써보지 않고는 청취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되는지를 측정할 수도 없고 실력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받아쓰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빈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뭐 2, 3개 이 정도의 빈칸만 가지고선 받아쓰기 교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학원이나 교습자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죠. 주소연학원은 20년 내내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모든 과정에 받아쓰기 자료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운트까지가 끝나면 고1 모의고사 학평모고 있잖아요. 듣기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만점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실력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카운트에서 3단계, 이 정규과정 3단계 카운트에서 쓰여지는 교재가 있어요. 청취교재. 이 청취교재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 예전에 외고에서 정교재로 썼던 교재예요. 그거를 카운트에서 저희가 청취교재로 씁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 써서 다 통과가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정도 레벨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카운트에서는 영작이 있습니다. 영작. 패러그래프 형태로 한 단락을 쓰는 영작을 가리키는데 이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라 형식과 규칙에 맞춰서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학습 훈련을. 그래서 거기까지가 완성이 돼요. 이게 주소연학원의 UNK 또는 나이트 수업부터 시작해서 배런 카운트 과정까지 1년 반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학습 결과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입학시험을 봤거든요. UNK 배정이 나왔어요. UNK 배정이. 그런데 지금은 입학하고 싶지 않고요. 또는 UNK라서 UNK가 아니라 뭐 배런이나 카운트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주소연학원은. 그래서 좀 더 공부하다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6개월 뒤, 1년 뒤 또는 1년 반 뒤 나타나서 입학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참 엄청난 학생들이 와서 시험 보고 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참 많은 경우의 수를 겪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1년이나 예를 들면 전체로 보죠. UNK나 나이트에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 자격을 심사 받았어요. 통과됐어요. 입학을 안 했어요. 그리고 19개월, 1년 반이 넘어서 나타났을 때 이 학생이 과연 카운트를 끝내는, 여기 지금 1년 반이면 카운트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실력을 갖춰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예 100% 없다, 완벽하게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영어 자질이 뛰어난 학생들이 그래도 드물게나마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뭘 줘도 축축축축 올라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영어 영재가.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100%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100명이면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실제로 UNK 입학 가능을 판정받고 레벨 테스트 결과를 받고 입학을 보류한 상태로 6개월 뒤에 오잖아요. UNK. 심지어는 그 점수가 안 나올 때도 많아요. 1년 뒤에 오잖아요. UNK. 이런 경우가 50%가 넘어요. 50%가. 1년 반 뒤에 왔다고요? 잘 나오면 진짜 한 배런 정도? 카운트 마무리가 아니라 배런 정도 시작반? 이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것도 잘 나왔을 때. 카운트로 들어오거나 카운트 마무리반에 들어오는 경우는 정말 1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라니까요. 여기서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 왜 입학을 보류하고 이 소중한 학생들의 한 달, 1년,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럼 중간이라도 테스트를 다시 보지.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학을 보류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나 6개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단위로는 입학 테스트를 다시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연학원의 시스템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레벨이 올라가는지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쯤 뒤에 와서 한 과정이, 주소연학원에서는 분명히 6개월이면 한 과정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레벨 상승이 나타났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확인이 됐어요. 레벨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어를 학생도 맞고 부모님도 만족하시고 레벨도 그만큼 상승이 되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또 진행을 해보자. 6개월. 그럼 6개월 뒤에 또 한번 테스트 보는 거죠. 그럼 카운트가 시작될 수 있는지. 이렇게 계속 매칭을 확인해 나가는 거죠. 입학하라는 얘기 아니라 코스별 매칭이 기간 대비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주소연학원에서는 6개월 지나면 이 상황으로 레벨업 진행이 되잖아요. 레벨업만 하면 되나요? 실력이 돼야지. 최소 실력이 확보가 된다고요. 이거는. 그렇지 못한 학생은 레벨 통과 못하고 다시 재배정이 돼요. 코스가. 근데 한 과정이 끝났을 때 코스 재배정되는 학생들이 정말 한두 명 또는 두세 명밖에 안 나와요. 그 어떤 소수의 경우로 어떤 매칭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이 정도로 계속 레벨업이 충분한 성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외부에서 학생한테 맞고 부모님이 만족하는 외부 영어 교육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 라인의 매칭은 따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가 끝났습니다. 자, 카운트까지가 주 3회 코스고요.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듀크라는 코스서부터 듀크, 그랜드 듀크, 토익, 탭스는 주 2회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 2회 플러스 특강 1회라고 했는데 특강 1회는 그냥 선택이에요. 주 3회를 배우다가 주 2회가 됐기 때문에 특강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대부분 영문법 특강을 추가를 하시죠. 이때부터. 문법이 다들 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 2회가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영문법을 추가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칭을 가는 거예요. 영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 뭐 과제나 이런 부분의 부담률이 뭐 정규반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의 그 수업에서 다 끝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 정규반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문법 특강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준점을 언제로 해놨죠? 초등학교 6학년 8월 정도로 해놨습니다. 기준점을. 그때 듀크라는 주 2회 반이 시작이 돼야, 이게 5개월 과정밖에 안 돼요. 듀크는. 상위 코스, 그랜드 듀크나 토익 탭스라는 상위 코스를 들어가기 전에 트레이닝을 시키는 5개월 과정이에요. 주 3회에서 2회 고급반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이렇게 만든 듀크라는 5개월 과정인데, 이 5개월 과정을 겪고 중학교 1학년 1월 정도에 그랜드 듀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때 8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랜드 듀크가. 그러면 요 두 개 과정을 합치면은 약 13개월, 한 1년 정도라고 보죠.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랜드 듀크가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되면은 토익반이 시작이 되는데, 그 레벨이 최소 토익 750, 800 레벨로 봐요. 저희는 750에서 800 레벨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완성됐던 거에 더해서 문법 파트가 그만큼 더 추가 보완이 됐겠죠. 그리고 주 2회를 들면서 특강까지 들었다 그러면 그만큼이 더 보강이 됐겠죠. 그리고 이 그랜드 듀크라는 과정, 그리고 듀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능 파트, 토익 파트, 탭스 파트, 토플 파트, 각 다양한 영어의 학습 파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그랜드 듀크에. 그래서 각 파트별 다양한 활용과 응용 영어 학습을 골고루 접할 수 있거든요. 듀크에서 GD까지 거치면서. 거기 하나가 더 있죠. 이 그랜드 듀크에서는 에세이를 가르쳐 줍니다. 카운트에서는 패러그램을 했잖아요. 듀크는 없는데 5개월 과정이라서 그랜드 듀크가 시작되면 에세이, 정식 에세이를 배워요. 서론, 본론, 결론 형태 딱 잡아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틀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이 그랜드 듀크거든요. 요 그랜드 듀크 과정의 에세이만 정확하게 학생들이 따라와 주잖아요. 대학생이 됐을 때 영어 리포트 쓰는데 뭐 교수님들이 무조건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에 맞춰서 잘 쓴다고. 이게 주소연학원의 그랜드 듀크 과정이에요. 자, 1년 동안 여기 지금 밑에 써놓은 게 뭐냐면,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토익을 봤어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한 500점대 내외가 나왔어요. 500점대면은 학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초등학생은 500점대로 듀크에 배정이 안 되고요. 중1서부터는 배정이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은 550, 600 정도 나와야 듀크에 배정을 해요. 좀 여유 있게. 그랬을 때 듀크 배정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입학을 보류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와서 다시 입학 시험을 봤을 때 토익반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나올까? 거의 또 안 나옵니다. 듀크 5개월, 그랜드 듀크 8개월. 이 기간 동안 약 13개월 동안 이 주소연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쭉쭉쭉쭉 올리면서 골고루 완성이 되잖아요. 수능 유형에서도 학습이 완성되고, 토익도 탭스도 토플도 다 겪어가면서, 그리고 에세이도 충분 조건으로 형식을 딱 맞춰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문법은 그만큼 또 보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랜드 듀크가 마무리됐는데 13개월이 걸리거든요. 외부에서 13개월 동안 진행했을 때 500점대인 학생이 800점에 가까운 성적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만에 나타나는 경우는 아까랑 똑같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1년 뒤에 나타나는데도 똑같게 500점대. 심지어는 점수가 뒤로 밀려서 나타나요. 400점대. 막 이런 식으로. 600 몇십 점이 나왔는데 1년 뒤에 나타나는데 500점대로 툭 뒤로 밀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많아요. 실제로. 왜 그럴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소연학원에 와서 토익 시험 보는데 그 결과값이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공인시험이 있잖아요. 토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시험을 보면 되잖아요. 주소연학원에서 뭐 500 몇십 점이 나왔다. 실제로 공인시험에서도 500 몇십 점이 나올까? 시험을 보세요. 공인시험을. 그래서 딱 잡았잖아요. 일단 토익이 500점대가 넘기 시작하면은 뭐 3개월이든 3개월이 너무 빠듯하시면은 뭐 6개월이라고 해도 6개월마다 토익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나, 정체됐나, 오히려 뒤로 가고 있나. 이 상황을 공인으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됐거나 뒤로 간다. 당연히 고민하시고 뭔가 변화점을 반드시 찾으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아깝게 흘러가잖아요. 이미 시행착오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시행착오를 뻔히 보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시간대로 지나가고 수강료는 수강대로 사라지고 학생이 그렇다고 그 시간 동안 놀아요? 학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학생대로 고생하고. 뭐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생이 정체되는 게 뻔히 확인이 되면 방법을 찾으셔야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상위 코스로 넘어가 볼까요? 실제로 토익 전문반이 시작되는 시기는 중학교 1학년 9월 정도, 가을에는 토익반이 시작되고, 토익반이 10개월 과정이거든요. 10개월이 끝났을 때가 2학년, 중학교 2학년 7, 8월이 돼요. 이때 탭스가 시작이 돼야 중학교 3학년 8월 시점에 탭스 과정 12개월 차가 완성이 되거든요. 절반이. 예를 들어서 외고다, 뭐 국제고다, 자사고다 간다는 학생들은 8월부터 바빠요. 입학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8월서부터 입시가 끝나는 시기까지는 정신없이 움직여요. 막 영어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레벨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학습을 이어는 가도. 그래서 실제로는 8월 정도까지 여기가 완성이 돼야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같은데 입학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입시를 진행하고 입학 후에 후회 없이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최소한 영어 때문에는 후회 안 해요. 이 정도 라인이 되면. 왜냐면 뭐 당당하게 자신감 갖고 해도 충분했으니까. 대원 외고든 어디든 국제고든 들어갔을 때 주소연학원에 탭스 과정 12개월 차 이상 된 학생이 입학을 하잖아요. 영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겁먹고 들어갔는데 제가 영어는 상당히 잘하는 축에 속해요. 외국에서 4년 5년 살다 왔다는 학생도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영어 시험을 본다든가 증명한 어떤 상황에서는 저보다 떨어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들어가서 영어 때문에 밀려서 너무나 힘들어요. 걱정돼요. 고민돼요. 이런 얘기는 단 한 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탭스 12개월 차 이상 된 학생이 입학했을 때. 그래서 목표가 되려면 이 라인이 돼야 돼요. 중학교 3학년 8월 달 기준으로 탭스 12개월 차가 돼야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완성되려면 중학교 2학년 7월 달에는 뭐가 돼야 되고, 1학년 9월 달에는 뭐가 돼야 되고, 1학년 1월 달에는 뭐가 돼야 되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8월에,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1월, 초등학교 5학년 7월, 초등학교 5학년 1월. 이런 식이 돼야 이 라인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는 놓쳤는데 뭐 중학교 1학년 1, 2월 달에 시험을 딱 봤어요. 입학 시험을 토익을 봤는데, 또는 공인 성적을 갖고 오셔도 돼요. 토익 성적을 갖고 오면 저희가 그냥 공인 성적 갖고 인정을 해주니까. 단 공인 성적 인정 기간은 2년이긴 한데 학원이다 보니까 6개월 정도만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에는 너무 많이 학생들이 바뀌는 게 있어서 6개월 정도 이내에 응시한 성적이면은 입학시험 없이 바로 입학 상담이 진행될 수 있어요. 자, 중학교 1학년 1월 달에 토익 700대 정도를 가지고 오면 GD에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럼 늦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문제죠.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국제고나 자사고 외고를 목표를 갖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1월 달에 레벨 테스트를 봤더니 토익에서는 400점대도 안 나오고 기본 테스트를 봤더니 배런이 배정됐어요. 이만큼 늦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다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갖다 완결해 줄 수는 없나? 이런 고민도 생기겠죠. 그런 고민들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12개월 차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소연 학원의 토익 과정과 탭스 과정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를 저는 솔직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왜? 주소연 학원이 20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본원의 토익 과정의 성과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내고 탭스 과정을 공부하고 결과를 내고 이 성과치를 이 지역이 아니라 강남권과 목동권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탁월합니다. 강남권과 목동권은 그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서 엄청나게 올라간 아이들이 많아요. 레벨 자체가. 그 아이들을 1년이나 2년을 데리고 공부시켜서 나타내는 결과값과 여기는 그 정도로 투자된 학생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정말 없지는 않는데 정말 적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는 1년, 2년을 학습을 진행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고 있다. 다들 놀랍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정말 힘들게 열심히 가르쳤나 봐요. 자료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인정을 다 해줍니다. 이게 주소연학원의 토익 탭스 과정의 결과값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써놨죠.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할 건데요. 위에서 제시한 학년별 학습 과정의 매칭이 늦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뿐이에요.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주소연학원을 다니기 힘들다던데요. 과제나 학습량이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내신 대비가 주소연학원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는 잘 못 다닌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어질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중이 됩니다. 중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유튜브나 홈페이지 주 TV에 요게 있어요. 동영상이 고등학생 내신 수능 왜 불안해하나, 고등학생 내신 수능 왜 불안해하나라는 동영상 타이틀이 하나 보일 거예요. 찾으시면 여기에 고등학생이 주소연학원에 정규과정을 들었을 때 또는 특강만 들었을 때 내신 대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수능 대비 준비는 어떻게 하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올려놨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면. 그래서 고등학생도 충분히 주소연학원을 다닐 수가 있다.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 시점을 놓쳤어요. 그럼 목표를 좀 조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집중하고 최선의 공부를 하면 되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시작이 늦었다 하더라도 각 과정별 진행 중에 목표를 살리고 싶으시면 계속 레벨업 도전하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규정에 레벨업 도전하고 성적이 증명되면 바로 건너뛰거든요. 코스를.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당겨낼 수 있겠죠. 늦은 만큼.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렇게 어설프게 막 레벨업 해서 건너뛰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착실하게 메꾸면서 가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선택권이고 도전하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중간중간 자꾸 느슨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 결과값이 건너뛰는 한이 있어도 결과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건 학생 상황과 학습 스타일에 맞추는 겁니다. 학생이 하나하나 탁탁탁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꾸면서 진행하는 걸 원하는 상황이 있고
레벨업 도전해야 돼. 레벨업 도전하자.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더 시너지를 내면서 최선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학생 성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고등학생 내신 수능 왜 불안해하는가 동영상에서도 설명이 전달됐는데요. 지금 2023년 고1이 된 학생이 2026년 대입을 보는데 EBS 퍼센테이지가 확 줄어요. 준다고. 그러니까 적게 출제된다는 거죠. EBS 유형이. 그러면 난이도가 좀 분명히 상향 조정된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주변에 막 바람이 붑니다. 어떤 바람이요? 중학생 때 고등학교 영어를 선행해야 된다라는 바람. 고등영어 선행 바람. 이게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거 들을 때마다 제가 퀘스천을 계속 갔거든요. 왜? 고등영어가 뭐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영어가 뭘 말하는지. 그래서 물어봐요. 고등영어가 뭐니? 뭘 배우고 있니? 고등영어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고등영어가 뭐죠? 중등영어는 뭐고? 교과서 영어를 말하나요? 중학교 교과서 영어를 말하나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몇 가지 종류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럼 그 종류별로 다 배우나요? 있을 수 없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교과서도 있지만 다르고, 그렇지만 부교재 선택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부교재가 학교가 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부교재는 완전히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학평모고를 내신 시험에 내는데 학평모고도 선택이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뭐 3월달 학평모고를 내고, 어떤 학교는 9월달, 작년도 9월달 학평모고를 내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등영어로 선행했을 때 뭘 가르칠까요? 거의 수능영어를 가르치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능영어만 집중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능영어만 집중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좋은가요? 이렇게 수능영어를 2년, 3년 선행해서 집중했을 때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내신도 해결되고 수능도 해결되고 수능 고3 본고사에서 1등급이 확보가 된다? 과연 믿으십니까? 절대 그런 결과는 안 나옵니다. 글쎄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몇백 명 중에 한 명 정도 나오겠네요. 몇백 명 중에 한 명. 왜? 절대로 수능 방식으로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수능 최종 본고사는 춤을 춘다고. 진짜 무난한 EBS급 문제로만 쫙 나오는 해가 있고, 막 탭스에서도 이 정도면 최상위 난이도인데 이게 수능에 출제됐네?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상황에서 수능하고 그래서 과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문법 파트 제대로 공부해서 완성하고 독해, 청취 이런 부분도 토익식, 토플식, 뭐 또 탭스식, 그 다음에 수능 방식 골고루 다 공부를 해서 어느 유형이 나와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학생과 수능 이 학생은 그러면은 수능에서 벗어난 유형이 나오면은 그것도 해결이 돼요? 실력이? 힘듭니다. 그리고 수능 교재 자체가 어떤 실전 문제식이기 때문에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심화학습까지 진행하면서 영어를 제대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탄탄하게. 이거를 제대로 완성시켜 주는 데는 난이함이 많아요. 그리고 수능에 고2, 고3급 학평모고 수능 끌어와가지고 지문을 주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에는 지문을 해석해요. 한국어가 됐죠? 한국어를 이해를 못해요. 한국어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한국어 수준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인데 그거를 던져줬을 때 무슨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중학교 때 수능 선행만을 집중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죠.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고.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중학교 과정에서 수능만을 집중해서 영어 공부를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고등영어 선행 학습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실제로 열어보면은 수능일 뿐인데 고등학교를 먼저 배운다. 수학처럼. 과학처럼.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 부분들은
과학, 고등 수학을 미리 당겨서 선행할 수 있어요. 명료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이.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영어는 고등 영어라고 명료하게 이게 해결되면, 이 공부를 하면 어떤 교과서, 어떤 부교재에서도 해결이 된다. 어떤 수능 문제가 내도 해결이 된다. 이런 고등 영어 선행학습이라는 건 없어요. 말 그대로 각 파트별로 제대로 실력이 완성됐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고등 영어라는 이름으로 수능을 집중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완성시켜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고등학생 내신 수능 왜 불안해하는가, 이 동영상도 추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 자료가 출력이 안 돼요. 근데 주소에 나오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주TV가 있거든요. JOOTV, 주TV에 들어가면 영상이 떠요. 이 영상이. 그럼 여기에 뜨는 설명 자료를 클릭하시면 이 자료를 출력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자료를.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홈페이지 주TV에서 로그인 없이 다 됩니다. 다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출력받아서 이 매칭점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데 이 정도 라인이 되나? 이런 상황을 보시면 돼요. 6크서부터는 홈페이지에 입학 가능 토익 점수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학원에 와서 입학시험을 안 보고 토익위원회 공인시험을 보고 매칭을 시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8월인데 그럼 요 정도 라인이 되잖아요. 토익 공인시험 한번 봐봐야지. 여태까지 그렇게 집중했는데 그러면 토익 700, 800이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죠. 단 700, 800 이런 라인이 나올 때 토익이나 탭스에서는 청해라고 하죠. 듣기가. 토익에서는 이제 LC 파트가 되는데 LC 파트 성적이 대부분 막 400점대를 차지하고 RC가 어차피 어휘랑 문법, 독해가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 RC 파트가 성적이 정말 나빠요.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비슷한 한 RC 파트, 토익으로 얘기하면 RC 파트랑 LC 파트가 한 100점, 150점 정도 이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청취와 RC 파트, LC와 RC 파트가 200점, 막 300점 가까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죽으라고 해가지고 청취 능력만 쭉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언밸런스죠. 영어 교육은 필수 파트가 어휘, 문법, 독해, 청취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파트예요. 여기에 영작이 추가되고 대학생급 이상이 됐을 때 말하기가 실질적으로 추가되면 돼요. 말하기 그때 해도 돼요? 당연히 늦죠. 늦는데 예전과 다른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벙어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벙어리 영어. 벙어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난해서 받았습니다. 방법을 알면서도 잘못 쓴 게 아니라 어떤 게 좋은지는 아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가난했고 각 개인의 가정도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교 때 외국인과 스피킹을 하고 영어 청취를 막 집중하고 어학기를 쓰고 어느 정도 가정에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벙어리 영어를 배웠는데 지금은요. 안 그러죠. 청취, 토익 만점까지 쫙 올라갈 수 있어요. 탭스, 청의 1플러스까지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외국을 전혀 안 갔다 와도. 그렇게까지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말하기 어릴 때 하잖아요. 외국인과도 어느 정도 교류를 갖고. 요즘 스마트폰이나 PC, 화상 영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효과 없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만 해보세요. 그게 1년 쌓이고 3년 쌓이고 5년 쌓여봐요. 그게 왜 효과가 없어요? 더구나 귀가 다 뚫리는데. 독해, 어휘와 독해력, 리딩력에 눈이 다 열려버리고요. 귀가 완전히 열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말하기가 뚫리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확증된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 외국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말하기도 거의 안 했던 학생이 탭스반 12개월 차 넘잖아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연수를 한번 딱 갔어요. 1년. 가서 한 달이면은 할 거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방문해가지고 아유 전혀 지장 없이 갔다 왔어요. 늠름하게 얘기하고 증명이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그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매칭점, 과정별 매칭점을 학생 학년 대비로 주소연 어학원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정도 기간이 걸리고 이 정도 목표를 가졌을 때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이 정도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제가 제시해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